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흩어져 있거든요. 자기 물건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방에 뭐 어디에 목포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뭐 누구는 대구에 하나, 뭐 이렇게 막 다 제각각이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정리를 해서 서울을 어떻게든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싸게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옥석을 자기가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언젠간 오르긴 하거든요. 지방도. 서울만 계속 서울 아파트가 100억인데 지방 아파트가 10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같이 서울이 계속 나가주면은 지방도 너무 상대적으로 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르긴 오를 건데 네.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작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장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는 좀 공부 삼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렵다, 질문이.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근데 되지? 지금 정책은 1가구 1주택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종부세 실거주면 금액 상관없이 그러면 임대는 누가 나요? 칼셈. 저는 계속 놀 거지만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다 1주택이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1주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실거주 복리 투자하셔라. 실거주 복리 투자하셔라. 팔지 말고 전세 놓고 옮기셔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꼭 댓글 달려. 지금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은 그럼 내가 왜 굳이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 되잖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1주택이라도 매수를 하시고 하시든가. 저는 약간 왜냐면은 정책이 제가 20년 동안 부정 투자했잖아요. 정책이 항상 바뀌어요. 취득세 환급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야,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한 2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환급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환급을 받았는데 일단 꽁돈 생기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금 정책도 바뀌고 수요와 공급도 항상 바뀌고 환경이 항상 바뀌는데 지금만 생각해서 오늘만 살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각을 하면서 나의 긴 안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야지. 왜 지금 칼리오페 지금 안 된 얘기하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주기가 싫은 거죠. 저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5천만 원밖에 없으시면은 뭐 해야 되죠? 일단은 돈을 많이 모으시고 네. 그걸 내가 단기간에 불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코인. 안 돼.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에코프로 빵 이런 거 원하는데. 뭐 일생에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 반복할 수 있을까요? 로또 그래서 정말 잘해가지고 1년에 뭐 한 번, 평생 한 번 내가 로또 당첨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청력 잘 안 해요. 내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이어서 네. 근데 그것도 시도죠 솔직히. 근데 제가 지레 뭐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공부해서 할게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폭락의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까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상승 누구는 하락 누구는 혼동기 뭐 다 지금 유튜브 보면 다 주장이 제각각 지금 시점만큼 이 의견이 다양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내 주관과 이걸 가지고 좀 꾸려나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내가 자꾸 말려. 진짜 무서운 두려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이거 들으면 이게 맞고 저거 들으면 저게 맞고. 그 데이터도 너무 웃긴 게 솔직히 말해서 상승에 관한 데이터를 긁어서 그것만 얘기하면은 할 수 있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만 모아서 하면 충분히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금 통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요? 숫자, 뭐 데이터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갖고 왔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죠? 소크라테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모른다는 거를 몰라. 근데 안다고 생각해. 그게 잘못된 거고. 어떻게 다 알아?
세상 많이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들이미는데요. 그게 그 데이터가 이번에 정부에서도 데이터 누락됐죠. 네. 이번에 또 며칠 전에는 국토부랑 또 어디지? 한국은행인가? 같은 지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맞다. 막 약간 이런 같은 건데 왜 다르지? 그리고 뭐 PIR 하는데 PIR 강남이 50입니다. 개거품입니다. 제가 옛날 거 가지고 왔는데 네. 91년도 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런 걸? 78년도 기사.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78년 1월 12일자 기사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야, 세로로 된 거 오랜만에 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시소는 서울 땅값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63년 이후 최고 240배로. 240배가 무슨 말이죠? 몰라요. 네. 근데 물가, 소득 뭐 물가, 이런 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항상 소득으로 집은 사기 어려웠던 거죠. 91년도에도 28세 봉급자 환갑돼야 내 집 마련. 이것도 이때도 이랬네요. 그러니까 언제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인 거죠. 신도시 30평짜리는 맞벌이를 50대 중반대야. 똑같네요. 91년도에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91년도로 돌아가고 싶다면 집 사시겠죠. 우리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살 겁니다. 분당 뭐 이런데. 지금은 우리는 결과치를 아니까. 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나는. 이때와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쪽의 주장입니다.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실질 인구가 지금 감소한 지는 오래됐고, 지금 뭐 도시 소멸 얘기 나오고 있고, 출산율 0.63?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끝났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예전 91년도 30년 전 기사 갖고 와갖고 이게 지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그 0.67명의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이요. 그게 0.67든 0.5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 거냐고. 서울이요. 강남이요. 네. 오히려 0.67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온 친인척들이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내려고 할걸? 무슨 수를 써서. 왜냐면 이 귀한 아이거든. 와, 우리 집안에 이렇게 0.6명의 아이가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왔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친척 다 할 것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서울로 보낼 거야. 각출하는 거지. 몇 억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요, 서울은 도시 경쟁력 7위의 도시예요. 7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5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순위 아닙니까? 7위 엄청 높죠. 그런데 5위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울이 그냥 지방광역시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서울의 경쟁자는 싱가포르, 파리, 뉴욕, 이런 데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가?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이 7위이지만 5위로 목표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 점수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낮아요. 30몇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거 환경 점수가 안 좋으니까 5위로 끌어올리려면 주거 환경을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린 싱가포르처럼 고층 고밀도 개발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준 거지? 그 용적률은 누가 정해준 거? 그 공식은? 그 당시에 적용되고 미래의 용적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4종 만들고 5종 만들고 해야지. 용도 지역 만들어야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투자 전략은 다르게 해야죠. 경매로 한다던가. 더 싸게. 더 싸게.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입지가 수익률이 항상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과 내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게 세팅을 하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경매로 해서 하방을 막아 놓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매수할 때부터 안전 마진을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 그들이 오른다 하면 더 오르면 나는 플러스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던가. 그러기에는 지금 명의가 너무 아깝다. 서울에 재건축을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경기도. 지금 경기도 눌려있는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3번 중동도 지금 너무 많이 눌려있고 오히려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같은 경우는 와 동의서 걷고 있는 데만 10군데 돼요. 그 사람들이 쉽게 팔까요?
그 사람들이 그 동의를 80% 내는 그 심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판교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판교 보면서 동의 쓰는 거죠. 응.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팔 생각하고 그렇게 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금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일기 신도시에서 분담만 해줄 수 없거든요. 빨리 해줄 수 있는데 저평가된대. 근데 지금 물도 안 들어왔어. 아직 뭐 거래도 잘 안 일어나. 그러면 그런 데 경매 나왔어. 그럼 더 싸게 사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전세가 하방 막아놓고 정부에서 용적률 올려주면 새 아파트 때문에 땡큐.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3번 중동 사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5억을 갖고 있다. 그럼 서울 사야지. 근데 얘가 1억이야. 5천만 애매해. 원밖에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경매로 3번 사야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약간 선진입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마피난 지방 분양권, 뭐 대구라든지 뭐 대구 핵심지는 또 아니지만은 대구가 옛날에도 폭락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구가 물량을 좀 이게 극과 극이에요. 확 넣다가 확 그다음에 한동안 쫙 없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극단도 너무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 화끈해. 화끈해. 떡볶이가 매워서 그런가. 근데 진짜 견딜 수 있으면은 저는 뭐 왜냐면 건축비는 계속 오를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시점이잖아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시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대구의 분양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로 2개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중과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오래 묶여놓고 하나 매매 사업자로 대구에 분양권 이렇게 해서 한 3, 4년 보고 매도할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안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오르긴 오를 거예요. 서울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 물건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시는군요. 그 특징이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보통은 이 물건이 좋아요, 나빠요, 새 거예요, 올라요, 떨어져요에 집중을 해서 많이 그 투자 물건에 좀 집중을 하는데 칼쌤은 자기한테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물건을 내가 세팅했을 때 내가 어떨까를 보시는 편이네요, 보니까. 왜냐면 그걸 오르든 내리든 올랐을 때 내가 못 팔면 의미가 없고 내렸을 때 내가 못 견디면 금요로 팔아야 되면 내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보유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고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명의가 되게 순결하다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서울 얘기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진입해도 상관이 없다.